자, 오늘 제4번 2인편 두 번째 시간이 되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왈, 미견 호인자와 오 불인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는 이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고, 미견은 보지 못했다. 미는 이 부정이고, 견은 타동사로 봐야 되겠죠. 호인자, 인을 요는 안을 보면 호가 타동사고 인이 목적이고 이 호인이 자를 꾸미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호가 타동사고 인이 목적이고 그 호인이 자를 꾸며가지고 호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또 이제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목적이에요. 두 개 다 같이 걸리니까 오는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거죠. 불인자는 불인을 타동사고 불인은 목적이 되고 자를 꾸미는 거예요. 오 불인이 자를 꾸미는 거예요. 인하지 못한 자를 인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하면 나는 인을 좋아하는 자와 인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미견 보지 못했다.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전체가 목적이 되겠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하지 못한 걸 미워하는 사람 둘 다를 아직 자기는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인자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호가 타동사고 인이 목적이고 이게 자를 꾸미는 거예요. 호인자는 이때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이걸 주어로 보고 이걸 동사로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무의를 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뭡니까? 그 동사로 보면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뭐를 상은 타동사고 지는 목적이에요. 이 상은 보태다 이런 뜻이에요. 보태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를 보탤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때 지는 바로 호인자예요. 호인자. 호인자를 더 보탤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보태고 자식이 할 거 그걸로 완전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물을 동사로 보고 이 상지를 주어로 보면 호인자를 부사적으로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없다 뭐가 없냐 그 사람을 더 보탤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법을 두 가지를 해석해 줬는데 여러분 문법을 이제 좀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처음 문법은 호인자는 주어로 봅니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뭐가 없느냐 그 사람을 상지는 사는 거 보태야 되는 거 그 사람을 더 보탤 게 없다 이거예요. 보탤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알겠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인자를 부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가 동사고 상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문법이 좀 달라졌죠. 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는 에게는 부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뭘 보탤 것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문법이나 뒤에 문법은 다르지만 뜻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뜻은 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가지 다를 해줬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하나만 해도 돼요. 오 불인자도 기위 있느나 불사 불인자로 가호 기신이니라. 여기서 보면 오 불인자 불인을 미워하는 자, 이 자를 꾸미죠.
불인을 미워하는 자도 그 사람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가 대명사로서 불인자를 받는 거예요. 불인을 미워하는 자도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어 위 타동사 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을 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인을 행하죠. 인을 한다. 하나 이때 의는 뭐 그냥 이 조사를 보면 돼요. 그럼 이런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사예요. 알겠나요? 그러나 불사불인자로 가고 계신 이니라. 사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불인으로 하여금 불인을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으로 불인자로 가고 계신 그 몸에 뭐로 하여금 멈하게 하는 거잖아요. 불인자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불인자, 인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지 못한 자로 뭐로 하여금 인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더하게 하다. 불사가가 이 동사예요. 이건 사역동사고 이게 본동사예요. 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호는 어디에? 전치사죠. 자기 몸에. 자기 몸은 뭡니까?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의 몸에 있는 뜻이에요. 몸에 그 불인으로 하여금 그 몸에 더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문법을 착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이렇게 난삽해지는데, 자, 해석해 봅시다. 사는 몸으로 하여금 멈하게 하다니까, 인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자기 몸에 다른 것을 불인을 더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 갑니까? 사형식이에요. 사역동사. 뭐뭐 하여금 멈하게 하다. 그러니까 인한 사람은 완전한 거고,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인을 하지만은 불인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한테 무엇을 더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해서 자기가 방해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다 뜻이 통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유능 일일용 기력의 인우호와 미견역 부족자로다. 개유지의언을 미지견야로다. 있다는 능이 하루는 부사예요. 하루 동안 용 쓴다 타동사. 그 기력이 목적이 돼요. 어는 어디에 전치사죠. 이는 전치사의 목적. 하루 동안 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을 행하며 이때 인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인을 하는데 그 힘을 자기 힘이죠. 자기 힘을 쓸 수 있다. 능용이니까 쓸 수 있는 것이죠. 쓸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도 자기 힘을 인을 행하는 데에 그 힘을 쓸 수 있는 능용이니까 쓸 수 있는 자가 호는 의문사니까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도 자기의 힘을 인을 행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자가, 이때 자라는 건 성인되지만 의미상을 보면 자가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유호니까 있느냐. 나는 주어죠. 미견 타동사. 는 미견역 부족자로다. 나는 힘이 부족한 자, 힘이 부족한 자를 미견 보지 못했다. 이 미견이 타동사고 역부족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부족한 자, 힘이 부족한 자를 미견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부족해서 이를 행하지 못한 자는 못 봤다 이거예요. 이를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 있는데 힘이 부족해서 이를 못하는 자는 없으면 누구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개유지은을 아마도 걔는 아마예요. 아마도 유 있다. 지는 앞에 이거예요. 그 하루 동안이라도 인의 힘을 쓰려고 하는 자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주어 미지 견야로다. 이때 지가 이게 원래 미견지인데 지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한문에서는 이렇게 도치가 많이 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에요. 미견이 타동사가 되겠죠. 목적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미견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뜻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알겠나요? 우린 지금 주로 문법을 지금 내가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7번 자왈 인지과야 각어기당이니 간과면 사지인의니라. 왜냐하면 공자가 말했어요. 사람의 잘못은 이때 이 야는 그냥 어조사에 알겠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사람의 잘못은 각각 부사로 보면 되겠죠. 사람의 잘못은 각각 그 당에 어느 이때 동사를 봐야 돼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잘못은 각각 자기 이거 해석이 참 어려운데 자기 물이 동아리 물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이라는 것은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예를 들면 농부 같으면 농부는 밭 가는 게 농부잖아요. 농부는 밭 가는 사람이 농부인데 농부가 글을 못 읽는다. 이거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글은 읽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 농부 경우는 밭만 잘 갈면 되죠. 근데 농부가 밭을 못 간다 이거예요. 밭을 잘 못 갈면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좀 잘못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잘못은 이때 이게 주어예요. 각각 부사예요.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난다. 어디에 있다. 나타난다. 어디. 자기가 하는 일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내가 선생 같으면 나는 농사 못 짓는 게 내 잘못은 아니죠. 나는 잘 못 가르치는 게 내 잘못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사람의 잘못은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과하면 그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 사자죠. 곧이란 뜻이에요. 부사. 알 수 있다. 뭐를. 이는 이때 사람이라고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 잘못을 보면 곧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선생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인간이 덜 됐구나, 사람이 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뜻이 한문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정확히 딱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추론을 해야 되고 짐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나요? 특히 공자말은 시적이기 때문에 더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논어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맹자 같은 거는 해석이 쉬워요. 맹자 말은 딱딱 떨어지니까. 그 시내, 그 서점에 가면 뭡니까? 논어 각주 순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권 정도는 될걸요. 종류가. 난 자세히 모르지만은, 맹자는 뭡니까? 거의 없어요. 이건 한 사람 써보면 그 다음 쓸 게 없어요. 논어는 보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주석서는 엄청 많은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알겠나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 다음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공자가 말했어요. 저 아침에, 부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아침에 이런 거예요. 원래는 명사인데 이게 부사로 쓰였어요. 아침에 듣는다. 뭘 듣느냐? 도를 들으면, 여기 공자 자기가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이것도 부사예요. 저녁에 죽어도 동사죠. 가의, 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문구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는 사람이 많죠. 이런 거는 뭐 안 외우려고 해도 저절로 외우시잖아요. 몇 번 읽으면 조문도면 석사로도 가이라.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요. 사실은 또 그래 뭐 어디 가서 또 선물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도가 뭐냐? 이 갖고 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가요? 뭐 진리라고 합시다. 또 진리. 하여튼 진리를 깨닫는 거. 이 도를 공자로 말하면 진리라고 봐야 되겠죠. 진리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진리는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지 밖에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깨달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라도 내가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깨닫고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뭐 죽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공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자 스스로가 깨닫는 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공자라는 건 성인의 반열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또 누굽니까? 석가모니 사도 성인인데 성인의 반열을 든 사람이 아직 안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는데 이런 논어에 나온 이런 모든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자가 이 말을 한다는 건 공자가 아직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자가 깨달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논어에 나오는 이런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해석은 틀린 게 되죠. 그럼 두 번째 해석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도를 이때 공자가 사는 노나라는 그때 춘추 시대는 상당히 막 어려운 시대잖아요. 복잡하고 공자는 이때 도를 이 나라에 뭡니까? 나라의 세상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세상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러니까 이 중국에 이제 각 도가 있네. 그럼 도대로 다스려지겠죠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도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라에 도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죽겠다. 이때는 이 사람 공자는 뭡니까? 자기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 노나라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도 어느 게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 읽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해요. 사지어 도의 치악이 약식자는 미족이여 의아니라. 자, 사가 선비가 지 뜻을 둔다 이거죠. 어디에 전치사예요. 어디에 도에 전치사의 목적이죠.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이 엔드 아니면 버트라 그랬죠. 엔드로 보시죠.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선비는 뭡니까?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사명감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요새는 보면 지식인이 지식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양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지식을 갖고 팔아먹는 거 이건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식인들은 그 교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양. 그 다음에 사명감까지 있으면 그건 정말 훌륭한 지식인이 되겠죠.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부끄러워한다. 뭘? 악의악식을. 악의는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악의악식이 자를 꾸미는 거예요.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이게 자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게 주어가 돼요. 알겠나요? 선비는 지금 도를 깨치는 거는 도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깨치는 거라고 보면 도라는 깨치는 건 마음으로 깨치는 거지 겉으로 깨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악이 악식은 뭡니까? 겉에 있는 옷이나 음식은 겉에 것이잖아요. 여기에 신경 쓴다 이거예요. 마음을 신경 써서 그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옷이나 음식 같은 겉에 있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은 있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기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미족이요. 족하지 않다. 미는 부정이고 이게 동사죠. 여는 이 그와 더불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지악의 악식자죠.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게 여기가 생략되었다 보면 돼요. 알겠나요? 그 사람과 더불어 있는 뜻이에요. 그와 더불어 얘는 이 뭡니까 이게 뭐 접속사라고 접속사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그 사람과 더불어 있는 뜻이에요. 그와 더불어 타동사 그러니까 미족의예요. 그와 더불어 이건 부사죠. 의는 타동사예요. 그럼 미족의니까 의논하기에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의논하느냐? 의 다음에도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도죠. 그러니까 악의악식을 미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그 사람과 더불어 도를 말하기에 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의논하기에 족하지 않다. 도를 말하기에 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지 겉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도를 이야기하지 말고 돈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왈 군저와 지어 천하야에 무적이하며 무막야요 의지여 비니라. 자, 군자가 주어예요.
이 지는 주격 조사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지자를 안 그러면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격 조사를, 그러니까 군자는, 가 이런 뜻으로 봐야 돼, 시가. 알겠나요? 나는 그리 본데 이런 뭐 볼람 보고 마음대로 하세요. 군자가 안 그러면 이 지를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어는 동사예요. 어는 몇 번 나왔지?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어는 전치사이고 동사예요. 천하, 하늘 아래는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늘 위는, 아니, 하늘 아래니까 세상이죠. 군자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때 야는, 여기 보세요. 군자가 세상에 있다. 그걸로 끝나요. 이게 야가 없었대요. 근데 연결을 하려니까 야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조사예요. 알겠나요? 도와주는, 조사는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가 세상에 있으면서, 있다는데 있으면서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법이 조금 내가 깊이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문이 늘어야 알겠네. 문리가 무 없다 뭐가 없느냐,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무유는 동사라 그랬죠. 세상에 있으면서 적이 없어. 적은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돼 하고 고집하는 것이 없고, 이 야도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알겠네. 근데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무막이하면, 막은 이 적의 반대지. 꼭 해야 되니까 이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불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도 없고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군자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의지여비니라. 의지여비. 이건 그 문법 구조는, 이때 여는 의가 여 다음에 여의예요. 이는 비가 동사예요. 이 지는 원래는 여의인데 의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가 앞에, 이게 목적이죠. 아니, 목적이 아니라 여의 목적이니까 의가 앞에 나왔다는 표시니까, 뭐 이걸 의를 강조한다고 해도 좋아요. 알겠나요?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는 이 의가 앞으로 빠졌다는 표시예요, 이게. 알겠나요? 예.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여의 비라예요. 의와 더불어 쫓아간다, 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쫓아간다. 그러니까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군자는 세상에 있으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꼭 안 해야 되는 거 없고, 다만 뭡니까? 의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거예요. 의와 더불어. 의와 더불어 의를 따라가니까 의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맞으면 하고 의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되고 꼭 안 해야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의가 이 사람 군자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가 중요하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법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다 뜻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뜻을 좀 소홀히 했는데, 여러분은 문법 뜻은 뭐 적어 놓은 게 많으니까,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하시고, 나하고는 주로 문법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해보면 얻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혹시 문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서 이만큼 할까요?